BMW 530i X드라이브 MSP 모터 스포츠 팩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 잠깐 살펴보고 주행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모델 체인지 되면서 크기가 달라졌어요. 전장이 5m가 넘고 전고 전폭이 약간씩 커져가지고 실내 공간들이 약간 넓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고, 그래서 살살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0i 시리즈가 이제 이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풀 모델 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전면부 보면 뭐 모델 체인지가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뭔가 크게 바뀐 모습이 좀 안 보이고요. 여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LED 헤드램프를 사용을 했고, 여기 이제 LED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램프가 이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전면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바람구멍,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바람이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를 약간 식히는 용도로 구멍을 좀 뚫어놨고요. 여기에 초음파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이게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는 요 DRL이 여기에 야간에 보면은 좀 이쁘게 이렇게 라인을 쫙 타고 와서 램프가 들어오니까 좀 이쁘게 보이는 듯 보이고요. 전방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왜 여기 센터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방 카메라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람이 요 하단부로 들어가서 라지에이터를 냉각시키는 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전면부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에하고 뒤에의 폭이 달라요. 인치수는 똑같은데 타이어 폭이 달라서, 뒤에가 예를 들어서 핸들이 오른쪽 앞쪽에 장착이 돼 있어서 주행하다가 핸들을 급격하게 틀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어떤 접지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뒤에가 좀 넓고 전면부가 약간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서스펜션이 앞에가 사실 위시본 맥퍼슨 타입보다도 위시본이 사실 좀 설계하기가 그리고 힘드는데, 이건 앞에는 위시본 타입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엠팩이다 보니까 이제 캘리퍼에 M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펜다에도 M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게 해서 여기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전행이라든지 이렇게 이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처럼, 대형 세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뒤에 캘리퍼도 M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M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연료 탱크 캡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캡 자체가 크게 만들어져 있고, 델타 커버에 5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5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면 이제 테일라이트가 약간 BMW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7 시리즈부터 이렇게 형태로 나왔는데 아마 7 시리즈를 따라갈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옆으로, 이 가운데다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진등이 여기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디퓨저가 사실 뭐가 마우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머플러는 땅바닥으로 향해져 있고, 이렇게 모양만, 디퓨저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하고 이쪽에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한 12.3인치 되고, 이쪽 디스플레이가 14.9인치 정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게 되어 있고, 요즘 추세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이 안 휘어져 있으면 보기가 어렵고, 또 요게 단점들을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햇빛이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약간 좀 끄트머리가 이렇게 햇빛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얘는 라이트 스위치가 다른 차들은 여기 그 레버에 1단 2단 상향등 켜고 뭐 미등 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 레버 말고 요 옆에 오토라이트를 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면 오토라이트가 꺼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키면 오토라이트가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상향등을 키시고 싶다 그러면 요 오토라이트를 해제를 하고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눌러주면 계기판에 상향등 표시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어 안개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끄고 키고 그러면 여기 이 계기판에 뒤쪽에 안개등이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뭐 표시 됐다 하는 건 불빛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면 오토라이트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그런 조금 달라지긴 하네요, 얼핏 보니까. 근데 계기판에 봐서 뒤쪽에 계기판 안개등이 들어왔는지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등 밝기는 얘는 한 번만 이렇게 켰다 껐다 정도밖에 안 되고 밝기 조절은 좀 안 되는 상태고요. 이쪽에 있는 게 요게 뭐냐면 0, 1이잖아요. 혹시라도 뭐 요게 밝기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바람 구멍이거든요. 요 바람 구멍을 막느냐 닫느냐 여느냐예요. 그러니까 0으로 가면은 닫는 거고 1로 가면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으로 하면은 중간에 오면 이게 반이 열려서 공기 풍량이 반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공기 풍량을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음성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크루즈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증속을 한다든가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또 감속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됩니다. 또 M 스포츠니까 여기 M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T형 핸들이 좋더라고요. T형이 딱 보면 안정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핸들이 묵직하고, 지금 핸들 열선을 틀어놔서 따뜻한데 이렇게 두꺼운 게 저도 좋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핸들의 두께가, 이 직경은 변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법규니까 핸들의 두께는 조금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꺼운 게 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패들 시프트에 여기 부스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부스트 모드로 가고, 또 살짝 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감속이 되고, 이쪽에 살짝 누르게 되면 증속이 되는, 변속단이 증속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변속단이 고정이 돼요. 자동 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고, RPM을 변속 너무 이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변속이 되기는 합니다만, 수동 변속기와 같은 운전을 할 때는 여기 패들 시프트 레버를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이 터치식으로 하는데, 비상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한 번 해서 어떤 분 안 된다고 고장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눌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 그리고 01,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1은 요 바람 구멍으로 나오는 풍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열리는 거고 0 그러면 닫히는 거고, 만약에 반만 열겠다 그러면 요 중간에 여기 램프가 중간 정도에 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안에 뭐 떨어지면, 뭐 이렇게 만지다가 뭐 조그만 거 떨어지면 쏙 들어가면 어떻게 찾지 이거? 뭐 이런 부분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상향 조절, 이 통풍구에 위쪽으로 바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바람 나오도록,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이 싹 없어졌어요. 여기는 조정하는 건 요게 끝이고, 비상 라이트를 켜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이렇게 해서 비상 라이트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많이 좀 이 조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고 기본적인 거는 뭐 시트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 밑에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고, 모드를 선정한다든가 풍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밑에 있고, 전화 받거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를 설정을 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통 물리적인 버튼은 한 번만 뭐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일단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최소한 2번 이상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가 물리적 버튼이었고 그냥 모니터만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아마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게 2개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2개가 되는 거는 아니고, 여기 왼쪽만 충전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받침이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긴 커버는 없어요. 커버가 없어서 이 먼지가 쌓이거나 그러면 청소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포트가 2개, 여기 포트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요즘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유행이잖아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 커버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때가 많이 묻어요. 오히려 실버나 무광 이런 걸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버튼, 시동 버튼이 이 표시가 좀 되어 있는데 지문이 다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 셔틀도 보면 조그 셔틀은 이게 스와브로스키인가 뭐 여기 좀 아주 크리스탈로 멋지게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두께가 얇아. 조금 이렇게 묵직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좋게 좀 약간 좀 두께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변속 레버예요. 요 변속 레버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죠. 요런 거는 럭셔리하네. 그래서 주행할 때는 뒤로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제 만약에 파킹 P가 여기서 P를 누르는 다른 차들은 P 버튼이 있는데, 얘는 P 버튼이 없고 주차 브레이크 버튼만 있어요. 그래서 P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파킹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스포츠 모드, D 모드나 S 모드는 드라이브 자동 변속이 되냐 스포츠 모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에 패들 시프트로 변속단을 조정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다 그러면 여기 램프가 드라이브 모드냐 스포츠 모드냐 램프만 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오토 홀드,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 홀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오토 홀드가 뭐 브레이크 받고 섰는데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놓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튼 오토 홀드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판넬에 스위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라운드 뷰 파킹할 때,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크루즈일 때 차간거리 단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홈 버튼, 이 디스플레이 홈 버튼은 여기서도 누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고, 여기 이제 라디오 볼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르면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퍼스널 모드, 스포츠 모드, 여기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 이제 선택을 해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요게 조그 셔틀로 이렇게 해서 가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거나 하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게 지금 2번 이상 제가 터치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좀 저는 개취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설정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디오는 이제 하만카돈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보통 이제 락 언락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요 도어 스위치 락 언락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 옆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언락 락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시트 높이 설정을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높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이 시트 옆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사용을 하는데, 양쪽에 붙어 있는 볼스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되지는 않고 이 디스플레이를 와서 볼스타를 갖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있다. 이쪽 시트 옆에, 다른 차들은 시트 옆에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메모리 시트가 필요한가 라는 건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해요. 뭐 다른 차 있으니까 뭐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어떤 차는 3명까지도 입력을 시키는데, 옛날처럼 뭐 아버지, 엄마, 딸, 이렇게 아들 뭐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각자 하나씩 타고 다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쓰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시트는 뭐 2명까지 쓸 수가 있고요. 트렁크 버튼이 여기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 버튼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윈도우를 열 수 있냐, 아니, 여기 이제 이 램프가 들어오면 못 열게 뒤에서 문을 못 열도록 만들어져 있고, 윈도우 스위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폴딩, 언폴딩,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것들은 요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순정, 이 차 나올 때 나오는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타보셨던 분들은 이 싸제로 다시 단다네요. 카메라를 싸제가 너무 좋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룸미러 같은 경우는 요즘들은 이제 뭐 이 카드가 여기 보통 이제 유리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카드를, 여기서는 다른 차들은 여기 현대나 기아는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교통카드를 이 차는 그로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박스 안에 카드를 넣어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버튼들, 또 특이한 점은 얘는 썬루프가 이렇게 보면 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썬루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썬루프 자체는 열리진 않아요. 이 헤드라이닝 커버가 열리고 닫히는 거고, 실제 썬루프를 열더라도 썬루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아니고, 헤드라이닝 커버만 열어서 이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 뭐 저도 사실은 썬루프에 그렇게 용도 자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썬루프는 열리진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터글라스에 커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뒷자리는 좀 들어갔을 때 좀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공간은 제가 탔을 때도 그렇게 공간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헤드룸 공간, 이게 그 썬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이 좀 있고, 뒤쪽에 풍량 조절하거나 시트 온도 조절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C포트 장착이 되어 있네요. 풍량도 바람구멍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여기 보면은 이제 C포트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걸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헤드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레스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뒤에서 충돌을 했을 때 머리가 뒤로 받쳐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목뼈라든지 손상이 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서 앞쪽으로 빼서 이렇게 좀 주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머리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게 트렁크가 520리터가 들어가는데, 아마 골프백이 4개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세단에서 가장 장점 중에 하나 같아요. 다른 차들은 스키스루라고 해서 실내에서 스키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얘는 6대4 시트예요. 그래서 뒷시트가 실내에서 그 제끼면
이 트렁크 공간이 긴 물건을 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데, 실내에서 시트를 제낄 수는 없고 트렁크로 와서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시트가 앞쪽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버튼을 잡아 당기면 시트가 이렇게 돼서 뒤에 공간, 트렁크 공간하고 뻥 뚫려서 트렁크 공간을 좀 잘 쓸 수 있다는, 요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기존에는 이게 격벽이 막혀 있어서 트렁크하고 실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었는데, 이런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트렁크 공간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긴 물건을 넣을 때도 아주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패들 스위치 옆에 보면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부스트 모드로 전환이 되고, 가속력은 뭐 2초 이상 눌러서 밟게 되면 약간의 타임 레그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발진 가속 능력은 뭐 대단하네요. 이게 2.0 터보, 싱글 터보를 사용을 해서 258마력 정도의 40토크, 40.9토크 정도 나오니까 발진 가속 능력은 아무래도 이제 최고죠. 2.0에서 이 정도의 마력하고 토크가 나오는 거는 사실 G80이나 E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 마력이, 어차피 이제 G80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크니까, 그런데 2000cc 가지고 258마력 정도 나오는 거는 굉장한 마력이죠. 그리고 터보의 특성상 순간적으로 악셀 페달을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딱 하게 되면 약간의 그 터보렉 같은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행을 했을 때 뭐 추월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힘을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이 패들 스위치의 마이너스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부스트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가속력이 좋아지고, 다른 차들 보면은 핸들 밑에, 현대 같은 경우도 뭐 이 버튼이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부스트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오히려 이 패들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핸들 잡고 두 번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부스트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용 가치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부스트 모드 상태에서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눈길이라 조심 운전해야 되는데 살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터보렉 정도가 있고 쫙쫙 뻗어나가는 느낌은 뭐 아주 좋네요. 그래서 주행했을 때 그런 그 가속력은 좋고요. 아무래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은, 승차감이라 그러죠 우리가. 승차감은 제 차 이런 대형 세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승차감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요거는 좀 펀 드라이브라 그러죠. 약간 좀 운전의 어떤 그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핸들은 조향은 되게 좀 묵직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직진할 때는 뭐 굳이 핸들의 조향력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이 핸들을 급하게 튼다든지 했을 때 핸들이 무거워지고 하는 부분들은 전동 핸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윈드 노이즈는 지금 현재가 이중 접합 유리로 장착이 돼 있어서 문을 열거나 했을 때의 느낌하고 문을 닫았을 때의 느낌이, 실내에서 앉아서 느끼는 그런 그 노이즈는, 윈드 노이즈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노면하고 타이어 노이즈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타이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중 접합유리, 앞유리서부터 뒷유리까지 이중 접합유리를 사용해서 그런 소음들은 완벽하게 차단이 돼서 약간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바람 소리에서 운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그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되면 이 숄더 어깨, 양 어깨가 쫙 이렇게 오므려 주는 기능, 요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안마 기능이야 뭐 없지만, 그래서 핸들을
틀거나 약간의 조향을 좀 크게 했을 때 몸을 잡아줘서 약간 쏠리는 것을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얘가 지금 2000cc인데 연비가 E클래스나 G80보다는 연비가 조금 좋아. 11.1km 정도 리터당 나오니까 연비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뭐 부스트 기능을 쓴다 또는 스포츠 기능을 쓴다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비가 당연히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노멀 모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약간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좀 엔진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배기음이라든지 엔진음이 뭐 나야 살아있는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건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음이 들어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패들 시프트 버튼을 잘 사용해서 굳이 뭐 변속을 해서 뭐 1단, 2단, 3단, 4단 이게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뭐 굳이 1단, 2단 자동으로 올라가서 주행을 하면 되지만 좀 뭔가 파워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수동 변속기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패들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 변속단이 고정이 되면서 수동 변속기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는 패들 스위치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변속단을 내리거나 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부스트 모드라는 것이 엔진의 출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변속단을 저단으로 내리면서 엔진의 RPM을 고RPM으로 올려서 이 출력을 더 크게 내서 이 발진 가속력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변속기의 변속단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의 파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변속단을 고단에서 저단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부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8단, 7단, 6단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순간적으로 한 두세 개를 떨어뜨려 버리면 엔진의 RPM 쫙 올라가니까 출력이 더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뿐이에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행했을 때 총평을 말씀드리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는 없는데 엔진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엔진 소리는 조금 있다. 근데 뭐 주행할 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게 노면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충격이 준대형에서 그 느껴지는 그런 것은 조금 저는 취향은 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통통 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조향을 했을 때 핸들이 무게가 묵직해져 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급격하게 핸들을 돌려서 어떤 뭐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행해서 보니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시인성은 되게 좋아요. 뭐 주행 속도라든지 뭐 앞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너무 조그마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큼직해서 좋아요. 좋긴 한데 뭐가 얼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좀 이렇게 너무 크니까 그런 면은 있네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끌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서 그냥 드랍 시켜버리면 안 나오게 하면 뭐 운전하는데 그렇게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안쪽에서 비상 라이트를 켜게 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안에가 빨간색으로 껌뻑껌뻑 거리니까 이 비상등을 켰다라는 것을 또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